개최되는 그 오션테크 2020에 맞춰서 현재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한 20년간 해양 공간 관리를 위해 위성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해 왔으며, 그다음에 최근 이제 우주 개발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민간 업체와 그다음에 지자체 등 기존의 우주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산업화 아이템으로, 핵심 아이템으로 발굴하는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해양 공간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기존의 중대형 위성이 아닌 초소형 위성, 나노 위성을 이용해서 해양 공간 관리와 이것들을 정부 주도나 그다음에 공공에서 주도한다기보다는 민간 산업화 아이템으로 육성을 해서 실제 수출 산업화라든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양위성 분야가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사실 1999년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이 천리안 위성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투자의 역사가 2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2010년대에 발사된 천리안 위성은 이제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해양 관측을 수행하는 이제 해양 탑재체가 탑재된 이제 인공위성이 되겠고요. 원래 계획된 수명은 7년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 결과 이제 1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저희가 이 천리안 위성으로 1호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후속 위성으로 올해 2월 달에 발사된 이제 천리안 해양위성 2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제 1호 위성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10년 수명으로 해서 지금 시험 운영 및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1호 위성은 이제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위성의 운영을 담당을 했지만 이제 기술이 안정화되고 이제 본격화되는 2호부터는 국가에서 직접 이제 위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체계가 혁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발표해 주셨던 경북대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광학 카메라로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심 30m, 40m까지 인공위성으로 관측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고요. 이제 실제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유광층, 그래서 보통 수심이 한 15m나 30m 정도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해양 현상들을 보다 이제 신속하고 빠르게 그다음에 광역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카메라하고는 조금 더 다른 특성을 가진 멀티스펙트럴 밴드를 가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와 2호를 간단하게 비교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저희 천리안 위성이 가지고 있는 8개, 2호 위성 같은 경우는 12개의 스펙트럴 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사람의 눈에 해당되는 밴드인 RGB 밴드만을 이용해서 합성한 영상을 봤을 때 이제 1호 위성은 공간 해상도가 500m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따로 캡션을 붙여 있지 않으면 여기가 영도인지 낙동강인지 부산 주변인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천리안 2호 같은 경우에는 공간 해상도가 이제 한 4배 정도로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상으로만 보아도 낙동강 하구의 삼각조라든가 그다음에 영도,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부산항대교와 광안대교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능이 많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글로벌 대양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2호 위성에서는 전구 관측, 지구 풀디스크 관측 기능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전체 우리나라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태평양과 인도양까지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 개발과 더불어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발된 인공위성들이 제대로 이제 해양 연구나 해양 분야에 그다음에 해양 공간 관리에 활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쪽 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그냥 인공위성으로 RGB 이미지, 그러니까 육상 쪽에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인공위성 영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가장 왼쪽에 보시는 영상처럼 바다는 그냥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그냥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멀티스펙트럴 밴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바다 유광층 정도에 분포하는
그 해조류라든지 부유조류들을 저희가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최근 2015년부터는 갱생이 모자반이 특히 제주도나 그 다음에 남해안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갱생이 모자반 번성 때문에 뭐 어민들이 이제 그 뭐 스크류에 걸린 갱생 모자반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이 제주도 연안에는 이런 갱생이 모자반 수거에 관련된 비용만 1년에 뭐 20억 이상씩 이렇게 사용하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성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 영상에서 최대한 다른 노이즈 잡음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괭생이 모자반을 보고 싶은데 뭐 탁도가 높다거나 다른 이제 그 해조류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노이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 알고리즘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뭐 육상에서의 식생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뭐에서 연구한 결과들에서 보이던 이제 결과랑은 좀 더 차별화되게 실제로 저희 이제 그 해양과기원에 근무하시는 박영재 박사님 연구팀에서 개발한 분석 기술은 바다 위에 분포하는 이제 이런 괭생이 모자반 같은 부유조류만의 분포도를 정확하게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 이 기술을 조금만 스피노프하면은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제 왼쪽의 영상은 그냥 일반적인 위성 영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일본 세토네를 그 촬영한 영상인데요. 그냥 바다는 그냥 다 검은색으로 보이고 바다 표면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일본 세토네 주변에 뭐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해양 쓰레기, 부유 쓰레기가 이제 그 프론트를 따라서 이렇게 띠 형태로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도 관련 연구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현장 관측 인시추 메저먼트를 통해서 이제 그 정확도가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한 10년 동안 위성으로 운영하면서 축적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보다 광역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EEZ 영역이 이제 육상 영토의 한 4.3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광활한 해양 영토에 대한 동시 그다음에 실시간 관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성을 어떻게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뭐 유류 유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쓰레기 탐지나 구명전 탐지 같은 것들에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뭐 중대형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부의 R&D 연구 투자를 통해서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화되고 이제 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그 천리안 위성 1호 때도 그랬지만 2호 때도 제가 공동개발팀 소속으로 이제 그 프랑스 연구진하고 같이 프랑스에서 이런 위성 개발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때 제가 2호 개발을 위해서 한 2013년, 14년 정도에 갔을 때 그때부터 사실 우주 개발의 트렌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이제 그 외부 민간 투자를 받아서 위성도 직접 만들고 발사체 로켓도 직접 만드는 세계로 바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기존에 이제 그 뭐 1톤 이상 개발 기간이 5년 이상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대 수공업 형태로 이제 약간 장인이 직접 만드는 대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운용에도 상당한 많이 비용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좀 더 경제적으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이제 뭐 일종의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에 이제 그 민간 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위성 자체도 10kg 이하의 아주 초소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위성 발사 비용 같은 경우에도 1kg을 우주에 올리는데 보통 최소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도 발사비만 600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위성들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비록 수명은 1년 정도로 짧지만 이걸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이제 물량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이거를 민간에서 충분히 어떤 데이터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육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들이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플래닛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자체 연구 역량을 활용을 해서 위성 200기를 이미 이제 우주 공간에 발사해서 지금 위성 군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그 미항공우주국 나사 출신 핵심 엔지니어 3명이 2013년 정도에 창업을 해서 이제 회사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미 뭐 외부 민간 투자를 받은 금액만 한 3천억, 4천억 이상에 달하고 기업 가치로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는 1조 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위성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그거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핀란드의 아이사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저희 뭐 VIP께서 핀란드 국빈 방문하셨을 때 이제 면담도 한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 싸 영상의 위성을 직접 이제 개발해서 이제 거기도 위성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 영상 이미지를 이제 서비스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최근에 한 그 1,000억 원 정도의 이제 그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유럽과 미국 등 기존의 우주개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 우주개발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그 내부적으로는 이런 뭐 낙동항구의 뭐 김양식장 등 실제로 이거는 10kg에 달하지 않는 한 6kg 정도 사이즈 되는 뭐 2리터짜리 생수병 정도 크기의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실제 이제 우리나라 저기 낙동강 하구 영상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미 항공우주국에서도 사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인텔의 전 회장이었던 이제 그 무어 박사의 재단에서 이제 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미국에 있는 이제 그 대학과 미 항공우주국이 같이 이제 한 그 초소형 위성을 최근에 개발해서 발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오른쪽의 영상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컬러 이미지가 그냥 일반적인 위성 영상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요 해역의 클로로필 분포를 오른쪽에 보시는 위성 영상은 해상도 1km 정도의 위성 영상인데 미항공우주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1조 원의 개발비를 들여서 이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디스 위성에서 나온 영상이 되겠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영상은 해상도 한 120m 정도로 이제 20억 원의 개발비로 그 2018년에 발사해서 2019년에 이제 관측한 실제 이제 나노 위성에서 관측한 그 해양의 클로로필 분포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기존 대비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이제 해양 관측을 할 수 있는 위성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들이 실제로 입증이 되었고요. 저희 해양과기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천리안 위성 공동 개발 같은 역량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민간 업체들과 같이 그 동삼동 혁신도시에서 이런 이제 위성 개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그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위성 분야들이 활용 분야들이 뭐 꼭 해양뿐만 아니라 뭐 산림, 육상, 뭐 재난재해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이제 문의를 했거든요. 나노위성은 어느 분야에 가장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이제 답변이 1등으로 나온 게 이제 해양수산 분야가 이제 가장 그 활용도가 높다고 답변이 되었고요. 향후 활용 계획에서도 이제 재해재난 대비 이제 해양수산 분야의 활용 계획이 뭐 한 2순위 정도로 높게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나노위성을 이용한 그 해양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지자체, 특히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 특히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인 이제 부산에서 어떤 해양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위성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설문조사 결과 뭐 해양 미세먼지 관측이라든지 쓰레기, 뭐 해무, 그 다음에 선박 탐지와 같은 해상 교통 관리에 위성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미션들에 맞는 위성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기본적인 설계 분석들을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저희 지자체 중심으로 위성 개발이 그 본격화되기는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제 가용한 그러니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나노위성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 플래닛 랩스사의 이제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나노위성 영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 그 부산 앞바다에 이제 그 척추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간 해상도 500m급의 천리안 위성으로 적조 발생 지역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10kg 이하의 나노 위성을 이용해서 실제 이제 그 적조 발생 지역을 관측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갱생의 모자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플래닛 영상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제주도 주변의 그 갱생 모자반 분포 영역을 정확하게 탐지해서 실제 이제 이 갱생의 모자반이 번성된 이 패치들이 제주도 해안가로 넘어올 건지 아니면 바깥으로 빠져나갈 건지 이런 분석 연구에 실제로 이 위성 영상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해양수산부나 우리 정부에서는 뭐 천리안성화 같은 대형 위성은 많이 개발한 걸 알겠는데 그럼 이런 뭐 나노 위성에 뭐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산업화에 대한 뭐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은 뭐 가장 큰 사례가 이제 그 최근에 해양 모태 펀드라고 해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그 해양 신산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지원 이제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 1호 기업으로 이제 부산으로 이전한 이런 국내 이제 그 나노위성 체계 개발 기업인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해양 모태 펀드의 1호 투자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의 투자를 받고 이런 해양 관측에 최적화된 인공위성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상 발표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